네, 안녕하세요. 은열이님,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월말이어서 손님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저께 어저께는 손님이 좀 있었고, 오늘은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 영업을 끝내고,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12시 이전에 이제 방송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방송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5월 29일 인원리 안미경세 왜 인도태평양 중앙아시아인가 BTS CF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의 소리 VOA 워싱턴 톡 딥스 파스트 이재용 왜 목숨 걸었나 한만호 김광일 지방선거 장보경 이런 제목이고요. CF와 스콧 스나이더 안미 경세 한만호 김광일 장보경 BTS 이재용 미국의 소리 VOA 워싱턴 톡 딥스 파스트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6일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 뭐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합의 뭐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요. 일부 뭐 자영업자분들은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해는 가지만 인들하는 자영업자 관점에서 이렇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딱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보상금에 너무 기대하면 얘들아 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무리 지원해주고 퍼주어도 밑빠진 독이면 아무리 지원해줘도 안 되죠. 그러한 밑빠진 독이 아닌 생산력 복지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죠. 자조정신, 그 생산력 복지라는 표현보다 저는 자조정신이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박제의 정신, 새마을운동, 근면자조, 협동,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보상금 있는 거지 보상금에 너무 연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자영업자로서 일찌감치 손잡고 다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위해서 다른 일 하세요. 갈 데가 없어서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 이해하겠지만 그럴 정신이면 자영업자 하지 마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영국 쌍둥이들이 한국 시장 길바닥에 쌓아두고 파는 이것에 충격받은 이유.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이것이 뭐예요? 영국에서는 부자만 먹는다는 그게 뭔데? 양념치킨? 제목이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뭐 컨셉이야 뭐 이렇게 영국 남자 컨셉이죠. 영국 남자 컨셉이 영국 쌍둥이 컨셉은 영국 남자 컨셉이에요. 한국인보다 더 지독하게 한국스러운 그 영국 남성 컨셉이잖아요. 괜히 떡볶이 강조하고 괜히 시장 이마트 가도 되는 거 코스트코 가도 되고 홈플러스 가도 되는 거 굳이 재래시장 가고 떡볶이 강조하고 컨셉은 좋아요. 약간의 국뽕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니 트럼프를 압도하는 지방선거 비권. 그때 트럼프문이 전화 통화했잖아. 4.15 부정선거 끝난 다음에 비권 승리 축하한다.
그때 인드라가 마음이 돌아섰어. 트럼프에게. 비건. 사이로가 부정선거가 분명한데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 인드라가 존중해서 그냥 트럼프 하지 욕 나올 뻔했어. 인드라가 트럼프한테. 비건 승리를 축하한다. 전화 걸었잖아. 어? 사이로 부정선거의 원흉이 트럼프 아니냐. 그때 처음 들었어. 인드라 생각에. 그러나 내 트럼프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인드라 생각에는 반쪽 아베, 데케트딱 정수,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부인, 요 라인, 명품 라인. 지금 이 반쪽 아베가 트럼프 이방카한테 노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명품 노비.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조명하지,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부정선거.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지인이 제명바인데 선거 안 가고 놀러 간대요. 투표하고 싶은 마음. 가쿠터님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를 많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접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발정민주당이 그동안 한 10여 년간, 그러니까 골룸박이 당선된 이후로 한 10여 년간 엄청나게 조직력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 쪽으로서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노조는 물론이고 자치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향토 예비군, 뭐 이런 어떤 각 조직에 다 침투했어요. 군도 침투하고 거의 막 조직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조직이 쉽게 와해되지 않습니다. 조직력이 엄청나요. 그에 비해서 국힘 조직력은 지금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과거에는 국힘이 조직력이고 반정민주당이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조직력이 반정민주당이고 바람이 국힘이에요. 지금 국힘이 우세한 건 어디까지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힘이 유리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낮죠. 낮은데 지금 그나마 조금 이렇게 조금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성렬형 정부가 출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방선거 선거가 성렬형 출범한 지 1년 뒤나 2년 뒤에 했다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거다 생각도 들고, 힘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분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이 좀 피바람이 불어야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 청와대 개방.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바이유, 정상회담. 이런 버프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거의 국힘이 압승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발정민당이 선전할 걸로 봐요. 조직력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층, 중간층은 다 돌아섰어요. 중산층 다가 돌아섰는데 조직표가 있다 이거지. 조직표가. 그야말로 지인이 제명바일지라도 그거는 조직표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전 조직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은 더 높을 것이지만, 그러나 얘들아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 때는 0. 몇 %, 뭐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거보다는 벌어질 거다. 효과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제명이가 되겠지.
이긴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은열이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세훈이 형한테 깨졌지, 그 다음에 그 성현이 형한테 깨졌기 때문에 얘들도 그런 환상을 이제 약간 또 세뇌가 약간 풀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대선 때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경합 지역에서 지금 경합 열세로 돼 있는 지역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합 우세 지역은 알 수가 없다. 근데 경합 열세인 지역은 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지금 현재 민주당가 전망한다면, 조심스럽게 그 사전선거 투표율로만 민주당가 전망한다면 모르겠다. 아직도 모릅니다. 다른 데는 막 이긴다 그러는데 김은혜 모릅니다. 제일 위험해요 지금. 강조드리겠습니다. F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바이온이 트럼프는 압도하는 지방선거 비건 성적이어야 인류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트럼프는 바이온 잊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 지방선거가 단순히 님비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들아 제안하는 게 투표하면 10만원 준다.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돼요. 기권자, 인들은 투표 기권하지만 자유로 부정선거 때문에 투표하면 10만원 준다.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돼요. 투표하면 10만원 준다. 그럼 투표할 거 아니야. 누굴 투표하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지 하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도 이놈이나 저놈이나 10만원 준다는데 고민할 거 아니야. 차악을 택할 거 아니에요. 차악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악론. 최선은 없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국유본이 경계하는 게 있어요.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후보의 그 정치인에게 과몰입되면 파시즘이, 히틀러처럼 파시즘, 반쪽 노면, 반쪽 일성, 히틀러처럼 너무 지나치게 그 지도자에게 몰입하면 파시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국유본은 이 차악론을 굉장히 중시해요. 왜 우리는 덜 나쁜 놈을 골라야 되느냐, 이렇게 맨날 불평하죠. 왜 직선에 최고의 지도자가 왜 안 나오고 정치인이 안 나오고 왜 차악이냐, 덜 나쁜 놈을 꼭 뽑아야 되냐, 대선 때마다. 그게 좋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늘 나오는 거면 박정희 대통령, 세종대왕, 이런 지도자가 천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지도자가 매 5년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지. 손흥민 같은 득점왕이 매년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귀한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귀한 것이고 손흥민이 평가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차악이 중요하다. 국본 입장에서는 차악이에요. 덜 나쁜 놈. 그러면은 우리는 성렬형에 대한 어떤 과몰입도 거리를 두면서도, 시선 딱 거리를 두면서도 자유인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을 즐길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인드라가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가 파쇼 정권이 반쪽 노면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슨 반쪽 노면 순례길 이런 거 때려치워야 된다니까. 반쪽 노면 무덤을 저 야스쿠니 신사로 보내야 돼요.
한국의 현대사 불행은 반쪽 노면 파시스트, 한국 최초의 파시 정권 반쪽 노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전비 이따위가 태어나지. 근현대사의 연산군, 광해군 이런 개쓰레기, 무능부패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발정무이당 기포공항. 이들은 이제 강서구 사니까 저거는 님비 지역. 왜냐하면 저게 저 이씨가 왜 통하냐면 고도 제한. 예. 공항이 있으면 강서구의 그 아파트 고층 빌딩 못 져요. 그렇잖아요.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포공항이 사라지면 고도 제한이 풀리잖아.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쪽미당이 생각은 센스 뭔가 이제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 언젠가 기포공항이 이전돼야 됩니다. 서울 시내에 공항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어떤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너무 이렇게 반쪽미당에서 개념 없이 그냥 아이디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막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포공항 없으면은 뭐 원주로 갔지, 원주하고 청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헛소리란 건 정말 반쪽미당이 개념이 없는 거고. 어쨌든 기포공항은 이전될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공항은 이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쪽미당 이번에는 이건 좀 아이디어는 좋아도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이게 반쪽미당이 맨날 이런 건데, 아이디어는 좋아도 그것들의 어떤 쌈박한 뭔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르고 보자. 나중에 이래가지고 누군가 김포공항 이전 붙이면 내가 먼저 주장했잖아. 꼭 이런 얘기 하려고. 뭔가 이렇게 뭐 예산이나 어떤 세부 지침 이런 거 없이 그냥 질러버린다 이거야. 이런 건 주장하느니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웃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광일 쇼. 지방선거 민심 이미 기울었다. 예상 밖 판세. 반쪽 민주당은 현실 부정 중.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일 좋아하지만 조선일보에 그래도 요즘 간판은 김광일이라고 보지만 김광일이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 포퓰리즘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과거에 김광일은 그래도 좀 냉정한 편이었고, 그런데 조회수에 연연한 것입니까? 근래 어떤 김광일 쇼는 무게감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뭔가 도대체 기존의 그 어떤 포퓰리즘, 조회수 구걸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우파 방송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차별성이 사라졌다. 김광일 쇼에 그 냉정함, 그 다음에 어떤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조회수에 연연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 시류를 쫓아가는 그러한 데서 있느라부터는 조금 김광일 선생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분발을 촉구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한 안미경세 안주하지 말. 그러니까 잘 준비한 안미경세는 뭐냐? 안주하지 말고 혁신해야 박지영이 정신이다. 박정희 모델에 안주하는 것이 박정희 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혁신하는 것이 박정희 정신이에요. 1960년대에 박정희 정신이 뭡니까? 다들 반대하는, 경부고속도로 반대하고 이런 식의 한국식 자본주의 다들 반대했잖아요.
모든 일에 다 반대를 했는데 오늘날 수십 년 지나고서도 전 세계가 극찬하는 박정희 모델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더 이상 뭐 이런 얘기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그거죠. 박정희 정신과 박정희 모델이다. 현재 반정 민주당은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 고도 성장 시기에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오늘날의 한국의 세법은 고도 성장 시기의 세법입니다.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그 모든 것이 심지어 이 수당제도, 노동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적화된 모델들이에요. 박정희 모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던 것은 모두 혁신적이었고 당대에 적합했던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른 제3세계 쓰레기 같았던 애들처럼 해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만이 목숨을 건 거예요. 한민족 5천년사의 수건인 가난의 한을 풀겠다. 아프리카 저런 어떤 못사는 나라, 필리핀만도 못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오늘날 선진국이 만들었던 그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박정희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안주하고 있다고요. 이걸로 만족하면요 어느 순간 다시 아프리카, 필리핀만도 못한 나라 같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어떤 나라였어? 잘 살았어요. 선진국 될 것 같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고 아르헨티나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전비 발정 노면 같은 파시스트가 집권하면서 나라가 폭망했잖아요. 혁신이 필요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돼요. 안주하는 것은 박정희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안미 경세예요. 박정희 정신 산업화, 김대중 자유화, 후인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성일영이 미션을 받았다. 국민한테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겁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가야 하고요. 혁신이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문전비 시절에 있던 거 다 바꿔야 돼요. 정상화 시켜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예외 없이 바꿔야 돼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싹 다 바꿔야 돼요. 성렬형이 군장성도 싹 다 물갈이 했잖아요. 싹 다 물갈이 해야 돼요. 경찰 싹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간부들 다 싹 다 잘라버려야 돼. 물갈이 교체시켜야 되고,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싹 다 교체시켜야 됩니다. 옷 벗게 해야 됩니다. 사법부 말할 나위가 없죠. 싹 다 물갈이 해야 돼요. 더러운 놈들을 다 적폐청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렬형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바이온 성적이 트럼프 성적보다 좋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뭐냐? 국유본 귀족 일파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맹꽁이 시퍼러와 반쪽압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하면 반쪽정은 입장, 반쪽정은, 반쪽압의 맹꽁이 시퍼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해야 셋 다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합작해가지고 문전비, 이 파시 정권을 출범시켜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망하고 폭망하고, 국내인들은 세뇌시켜서 외교왕이네 경제왕이네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경제 폭망, 외교 폭망, 빈부격차, 사회 폭망. 그래서 정권 교체된 거예요.
민심이 국유원이고 국유원이 민심인 겁니다. 파랑님 어서오세요. 조 바이든님 어서오세요.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투표하시라. 지역 이기주의로 투표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공약이야. 애들이 다 지가 적극적으로 할 마음 없으면 그냥 공약만 타고 넣어. 자기가 직접적으로 막 설계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탁 따라쟁이는 거지. 국민들도 책임 있어요. 누가 이렇게 공약 걸면 그게 공약을 그 사람이 제대로 한 건지, 따라했으면 따라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좀 더 철저하게 공약을 검토하고 그런 것이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보다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 가치동맹 대한민국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트럼프보다 성적 안 좋아봐 키우시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얘들아 계속 강조하나. 국유본이 대한민국 시민의 자유도를 테스트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각성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되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유인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인도양을 선물하자. 그래서 이한우라는 친구예요. 이한우? 과거에 그 독일인으로서 기여했던 친구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이승만의 독립거점이 하필이면 하와이였고, 이런 건 뭐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고, 중요한 건 나토가 성립되자 우리 외교의 한국 대통령 중에 외교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인도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태평양 동맹을 결성해야 된다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획은 당시 국유본의 기획과 안 맞아가지고 한국전쟁을 맞이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코드 참가 결정은 우리에게 대담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안미 경제라는 적절한 개념을 제시했다. 인드라 세계화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드라는 반일 파시즘, 반한 파시즘, 특히 반미 파시즘을 가장 강조하지만 이 반중 파시즘도 위험하다 이렇게들 강조하잖아요. 이 반중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드라가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반중 친미가 아니라 친미 반중이라고. 반중 친미면은 이건 자체 파시즘으로 갈 위험이 있다. 친미 반중이어야 된다.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중 파시즘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입니다. 반중이 전략이어서는 파시즘으로 갑니다. 반쪽 아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떡밥을 던지는데, 그런 반쪽 아베의 반중 노선은 파시즘이다. 인드라가 그래가지고 그 떡밥에 넘어가면 딥스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친미 반중입니다. 반중 친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안미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국제를 알아야 된다. 국내 뉴스보다 국제 뉴스가 우선이다. 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대 무역 대국이에요. 국내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제 문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왜 중요합니까?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가 되려면 성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지방선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늘 우선시해야 된다. 근래 이제 호주 뉴스, 호주 총선, 노동당이 됐죠. 8년 만에 이제 됐단 말이야. 보수당이 되고 좌파, 노동당이 됐네. 호주가 괜찮아요. 거긴 호주는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자유우파와 자유좌파입니다. 8년 동안 했으니까 바꿀 때가 된 거지, 간단하게. 거다가 또 호주는 역설적이지만 인드라는 호주의 자유우파 당도 좋아하지만 자유좌파 호주 노동당도 좋아해요. 왜냐, 특히 거기서 경종을 조금만 더 따진다면 인드라는 호주 노동당을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호주의 보수 우파 정당은 좀 일본과 연관이 좀 더 돼 있어요. 반면에 호주의 노동당은 약간이라도 그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과 연결이 조금 더 돼 있어요. 그래서 호수 총선이 노동당 승리한 게 자유좌파 된 게 한국은 좋다니까요. 거기는 좌파 우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자유좌파 자유우파니까 극좌, 극좌 파쇼, 자유 파쇼, 우리 파쇼가 아니에요. 호주는. 아니 호주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무슨 코드 탈퇴한다는 소리 나옵니까? 문전비 같은 헛소리 해요? 노동당 총리가 신임 노동당 총수가 아니잖아. 그게 벌써 문전비는 자유파쇼고, 호주는 노동당은 자유좌파야. 독일처럼 안심해도 됩니다. 한국에는 호주예요. 호주 노동당이 승리한 게. 그리고 호주의 무슨 보수 우파가 왜 졌냐? 사회주의 페럼 대책을 잘못하고 무슨 그랬다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야, 내볼 때. 상관없고 그냥 어떤 걸 크게 봐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소위 말하는 좌파쇼가 집권한 적이 없는 국가가 콜롬비아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파쇼 성향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인드라가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브라질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콜롬비아도 하는, 프랑스도 하는 게 뭐죠? 대통령 결선제예요. 한국은 안 하고 있어요. 결선제를. 왜 안 하죠? 분단 체제 때문에. 만약에 결선제를 하면요, 대한민국에서는 반쪽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건 순전히 분단 체제를 위한 것이고 반쪽 민주당 때문이에요. 한국에 결선제가 없는 것은. 결선제가 있어도 반쪽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국외보는 얼마든지 결선제를 한국에서도 허용할 것입니다. 콜롬비아에도 있는, 도대체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브라질도 있는, 심지어 러시아도 있는, 왜 결선제를 못해? 왜 안 해?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인드라는 결선제를 주장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결선제 못하는 거야? 분단체제 때문이죠. 국외본이 2025년까지는 분단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결선제 하면 안 돼요. 왜? 반쪽 미당이 대통령 못 되거든요. 인드라 김대중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인재하고 이회창이 찢어져가지고 대통령 됐잖아. 네? 문전비도 아무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만들었어도, 만약에 철수형이랑 홍준비하고 단일화 했어봐, 문전비가 당선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했어, 여러분. 웃기지만. 네? 철수형하고 홍준비가 철수형으로 단일화하고
그래서 홍준비지. 예? 홍준비, 문준비. 홍준비는 문준비를 당선시키기 위한 떡밥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홍준비, 문준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걸로도 불안해가지고 드루킹을 댓글 공작한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예. 단일화가 안 되면 박정희당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교육감 선거 보세요. 서울 교육감 다 찢어져서 나오잖아. 단일화하면 조의원 깨집니다. 이해하셨죠? 네. 국유원이 허락을 안 해. 대한민국 결선제를. 결선제하면 반쪽미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결선제가 이제 유의미해지냐? 2025년 이후 이제 국유원은 통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2025년 이후로는 여태까지는 분단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세계 체제나 대한민국에도 유리했어요. 나름대로. 그만큼 보상을 줬으니까. 분단으로 인한 대가를 주셨으니까 국유원이. 근데 2025년부터는 이 분단 체제로 가면 안 돼요. 국유원도 손해고 대한민국도 손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총선도 봐라.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자이파쇼가 당선돼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남미 전체가 다 자이파쇼 블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국유원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남미 경제를 키워야 되잖아요. 브라질 빼고는 남미에 볼 게 없어요. 경제가. 남미 대륙 경제, 남미 경제 전체를 키우려면 신자유주의, 인드라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장점이 뭡니까? 경제 성장이거든요. 경제 발전. 자, 남미 경제 전체를 키워. 그러면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인도 경제를 키우고, 아프리카 경제를 키우고, 중앙아시아 경제를 키우고, 동유럽의 경제를 키우고, 남미의 경제를 키우면 중국의 비중은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초기에 어떤 자본주의인들의 자본 경제를 막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잘못된 방식은 모택동식 방식이고, 괜찮은 방식은 등소평식 방식이죠. 즉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모델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박정희 모델이 안 맞지만 남미에서는 박정희 모델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은 박정희 모델을 모릅니다. 등소평 모델만 알겠죠. 어쨌든 이 콜롬비아 출신이 자유파시오일지라도 얘가 전향해가지고 구형 기적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결선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걔가 된다면 걔는 이미 전향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남미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비중은 낮아지겠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저는 되지. 눈앞에 보이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연연하시면 안 된다. 늘 강조하는 건 자유 우파, 자유 좌파는 좋아요. 이 사이의 정권 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서로 간에는 자유 좌파와 자유 우파 사이에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토론이 불가능한 애들은 좌우의 파쇼다 이거. 좌우의 파쇼. 문준비와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준비와의 대화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반쪽 정원과의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바이든 형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반쪽 정원 물어보니까 헬로 안녕 끝.
그리고 문전비, 만남 취소. 인드라 입장하고 같잖아요. 좌익 파시와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서 저쪽에서 요구하면 지들이 좀 전향하겠다, 자유좌파로 자유우파로 전향하겠다면 만나줘야죠. 당연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거죠. 그런 면들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여태까지 이 얘기를 왜 했냐. 박정희 정신이다. 이 한만호 이분은 이제 원래 문전비 파시오 정권에서 공문이었는데, 문전비 파시오가 탄압을 해가지고 이제 옷 벗게 됐죠. 안타깝게도 이제 한만호가 그 과거에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자유파시오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 때문에 그 선배들이 다 이렇게 김문수 뭐 이런 쪽으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못했는데, 한만호 같은 인물은 좀 그러니까 인드라가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김문수 인드라가 좋아하는데 김문수 라인 쪽에 좀 너무 이렇게 우익 파시오적인 그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 많이 근래 발생했어요. 김문수 형이 좀 정리 좀 하세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스럽다. 문수 형이 좀 딱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한만호 같은 인물 얼마나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무엇보다 딥스 파시즘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한만호에게도 인드라 강조 드립니다. 딥스 파시즘론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블링컨 장관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하필 또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이런 강연을 했죠. 블링컨. 그래서 바이든의 그랜드 차이나 전략, 웅변적이지만 불충분함. 그래서 중요한 게 투자, 제휴, 경쟁.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죠. 이것은 미국의 투자, 혁신 투자, 그 다음에 동맹 외교, 제휴, 그 다음에 경쟁. 이것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 이 세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인드라가 강조드리지만은 CFR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 어떤 인드라 방송이나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매우 익숙할 겁니다. 국유본의 이런 반중 전략은 어설픈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전도 아니에요. 신제국주의 관점이지 신냉전 관점에서 가 아니라는 것을 인드라가 맨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블링컨의 얘기도 신냉전 관점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 중국을 뭐 인정하고 뭐 쭉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냉전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면 절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오류를 범한다. 신제국주의 관점에서만 파악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블링컨이나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 박진희 외무부 장관과 만났던 그 조지 캠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국유본 싱크탱크들의 주장들,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있냐? 바이든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족한 게 있냐? 진해형이기 때문에 진해형. 어설펐던 것,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어설펐던 것이고 일부러 어설프게 만든 거죠. 닉슨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이든 형이 하는 것은 나름대로 트럼프보다는 낫지만 원칙 면에서는, 근데 구체적인 것은 왜 없냐? 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은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은 딱 큰 그림만, 기둥만 딱 잡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칙만 딱딱 지금 짚고 나가는 때가 바이든 형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든 형이 원칙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게 없지 않냐? 당연히 없죠. 국유본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형 때 뭐 메고시파르가 타도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큰 그림화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에서는 뭐 반중한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뽑아왔고 CFR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추가 대북 제재 대상 동유럽 벨라루스 하면은 이제 지금 푸틴하고 협력하는 국가죠. 뭐 이렇게 제재했다. 추가 독자 제재.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대북 송유관 이런 떡밥을 뿌리시는데 이해는 가지만 조심하셔라 이렇게 인드라가 권하고 싶네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과 대북 송유관 끊는 거는 내정 간섭이죠. 미국이 그건 중국에게 요구해야지. 왜 미국에다가 요구해? 네? 너무 홍준비 라인 뉴스에 홍준비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지금 신뢰할 만한 뉴스가 안 돼. 그냥 홍준비는 대구시장이나 잘하라고 하고 당분간 라인을 끄세요. 이재호, 홍준비. 근데 문수영은 그쪽 라인에서 좀 독립해요. 같이 놀면 문수영, 홍준비하고 그런 애들 급이 되잖아. 문수영이 걔네들 홍준비나 이재호 같은 노는 급이 아니잖아. 문수영, 제발 독립하세요. 언제까지 거기에 치여가지고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이재호는 치매 증상이 심한 것 같고 이재호는 그리고 저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가 과거에 현자였던 시절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영성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인들은 정강훈 목사님 좋아하지만 정강훈 목사님 요즘 하는 얘기는 자기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묻고 싶네요. 홍준비는 말할 나위 없고 들을 게 없다. 좀 안타까워요. 힘내시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열심히 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용이 형 목숨 걸고 거칠어진 한마디 어쩌다 나왔나.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거 저기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재용이 카리스마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감옥 2번 갔다 왔으니까 카리스마가 2배다. 재용 형이 좀 보진각오를 해야 된다. 이건희 경영 천재가 90년대에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요거의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저는 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3전 해내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 축이 달려있는 게 이재용이잖아요. 대한민국 넘버원은 이재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은 최태원이에요. 이재용과 정의선이 잘해야죠. 이재용과 정의선이 그나마 허접한 애들이
재벌 2세 3세라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인들은 예? 인정도 안 해. 아무리 이건이 아들이건 예? 왕회장 손자건 뭐간에 예, 능력이 안 되면 인들은 인정 안 합니다. 정의선 이재용이 인들은 능력을 인정한다니까. 카리스마 인정해요. 잘해보길 바래요. 목숨을 걸었다는 말 인들은 저거 거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되게 지금 심각한 시기예요. 예, 삼성전자에게나 인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예, 국제 정세, 국제 IT, 예, IT의 어떤 그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얘기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기고 저게 제가 볼 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물타기도 아니고 성렬형 정부 초기에 그냥 예, 다른 재벌들은 그럴 우려도 좀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화랑님 저만 버벅거리나요? 짜증나서 녹화본 봐야겠네요. 아 가끔 가다가 그래요. 예, 화랑님 예, 그저 화랑님이 뭐 이렇게 타켓이 됐나봐. 무바요님이 그런 예가 많았고 푸스자님도 그렇고 대방에 계속 참여하잖아. 오늘은 그냥 화랑님 그냥 녹화 한번 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인드라 방송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콧 스나이더죠. CFR. 스콧 스나이더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됐다. 지금 스콧 스나이더가 굉장히 속으로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CFR 선임 연구원이고, CFR에서 그러니까 국유본이 그 다음에 바이든 형이 한국을 신경 쓰는 만큼 당연히 조직에서 스콧 스나이더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좋지. 어떤 여러분 회사에서 조직이 쫙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주력은 앞으로 이 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부서장은 어떻게 되겠어? 기분 째지지. 초고속 승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스콧 스나이더의 입장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아니에요 가쿠토님. 진짜 있어요 이런 경우가. 컴 때문에 아니라니까. 인드라 컴 봐요. 지금 컴 멀쩡하잖아. 얼마 전까지 몇 개월 전에는 막 방송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방송국 키고 난리가 났었잖아. 컴 안 바꿨어 인드라. 어떻게 된 일이야. 몇 달 전에 컴 바꾸고 쌩 난리 쳤잖아요. 싹 다 갈고 프로그램 싹 다 지우고 다시 깔고 그랬잖아요. 윈도우 다시 깔고. 지금 멀쩡하게 방송 잘 되잖아. 이 말 했다고 또 방송 끊기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가쿠토니 이해하세요. 이들아 미국 분들에게는 우연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쿠토님 같은 경우는 국유원이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드라 한마디만 할게요. 인드라 이웃 중에 좀 국유원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다 라고 타켓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분 주변에 굉장한 일이, 우연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가쿠토님에게 주변에 우연적인 일이 거의 안 생겼다. 국유원이 가쿠토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역설적으로, 농담이지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가쿠토님은 그냥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근데 만약에 국유원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공위성망으로 수시로 화랑님의 어떤 그 메일, 댓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다 체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버벅대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이해가 되시나? 화랑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700만 원짜리 본체만 통신서도 2개 샀어. 그거 상관없다니까. 아니 지금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이 예, 버벅거리잖아. 예? 그거 예, 상관없어요. 아 인드라 컴퓨터가 멀쩡하잖아 지금.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님, 저도 좀 관심 받고 싶은데 막상 관심 받으면 피곤합니다 인생이. 예. 아무 일 없는 게 일상이 편안한 게 좋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아유, 본인들이 또 인생이 또 예, 열심히 재밌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로이스턴톡 이번에는 이제 갈로치 이렇게 또 한반도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 로버트 갈로치입니다. 조지타운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는 미국에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지타운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스콧 스나이더는 뭐 유명한. 그래서 안녕. 인드라 지난 방송에 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성명을 통해 약속된 것은 확장 억지력, 전략적 대화, 미국 전략자산의 더 활발한 전개. 이게 다 흥미로운 얘기죠. 전략자산 한마디로 이제 항공모함 출동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자주 뜰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콧 스나이더가 그동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김영구 앵커가 지금 반쪽 미당에서 이쪽에서 성렬형이 핵 억지력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점점 더 군비 경쟁에 내몰릴 수 있고 전쟁 분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스콧 스나이더가 명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냐, 반쪽 정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핵가발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문전비가 평화 공세를 하건 성렬형이 뭐라건 간에 반쪽 정오는 계속 핵개발한다 이거죠. 핵실험하고. 왜냐하면 반쪽 정원의 북핵은 구형 거니까. 그래서 정면으로 반박한 다음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문전비 파시 정권 때는 문전비 측면에 생각해서 스콧 스나이더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중요한 건 스콧 스나이더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여태까지 대북 억지력 얘기 안 한 게 위험이다 이거죠. 오히려 안보에 취약한 거죠. 상대가 만만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고 싶은 거죠. 상대가 허술해 보이면 자, 대남 전면전, 대남 전쟁할 때다. 근데 상대방이 훈련이 잘 돼 있고 물사틈 없이 경계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전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문전비 때 대한민국 군대나 대한민국 상황 어땠죠? 당장 반쪽 정원이 쳐들어와도 될 만한 상황으로 위기가 치닫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반쪽 정원이 대한민국에 야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는 네번 쓰면 안 되겠죠. 확률이 대폭 낮아졌다. 이렇게 성렬형이 직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과는 50% 달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이죠. 공약의 이행이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 재개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효과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때가 오면 인드라 얘기했죠. 담대한 계획이 뭐냐? 성렬왕의 담대한 계획. 그거는 성렬왕을 위한, 문전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렬왕을 위한 종전선언이 담아있다. 2025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종전선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종전선언은 문전비를 위한 떡밥이 아니라 성렬왕을 위한 떡밥이고 2025년을 향한 떡밥이라는 걸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얘기했잖아. 종전선언 2025년 이후에는 그게 불가피하게 종전선언이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거기선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종전선언이에요. 문전비 파시 정권에선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종전선언이라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이 종전선언은 성렬왕의 담대한 개입, 여기에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북한의 장사포가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이것들을 다 양쪽에서 평양까지, 이쪽은 저 평택까지, 그 안에는 위험 무기를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 보시기 바라고요. 각부터님, 인드라님 요즘 대만 전쟁 이야기가 이전보다 많이 나오는데 가능성 없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대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만이 설사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할지라도 패권 양보해서 그럴 리는 없다고 전혀 저는 대만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걸 전제하고요. 대만이 인드라가 상상해 보지 못한 대로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관점에서요. 저는 대만 뉴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대만 뉴스는 묻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대만이 어떻게 되든 인드라는 상관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해해주세요. 그것은 인드라의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지정학적인 판단에서 왜 반쪽 아베가 대만에 더 신경 쓰느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 인드라가 필리핀이 왜 못 사냐, 일본 때문이에요. 국기본은 일본 대신 필리핀을 선택했다면 오늘날 경제 대국은 필리핀이 될 수 있었고, 일본의 여성들은 필리핀의 가정주부처럼 전 세계를 떠도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요. 국원의 지정학적 결정이에요. 순전히 우연적인. 일본인과 하등 상관없이. 일본인과 필리핀인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국유본이 일본을 택했고 필리핀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비슷한 어떤 모양새가 지금 한국과 대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만이 어찌되든 인드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제를 까는 단 한마디는 국유본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본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스 파시스트 자주 언급해서 관심 받기라 딥스가 뭔지도 본 적이 없어요. 안 좋다 하시면 아예 안 봐요. 음모론과 나쁜 건 임드라님이 알아서 걸러주시니 전 더 좋은 생각, 긍정적인 것, 밝은 부분만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노브맨이 조금, 그러니까 선을 아직 완전히 넘은 건 아니에요. 경계에서 약간 저쪽으로, 지난 방송까지만 해도 노브맨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위험해졌어요. 노브맨이 점점 더 딥스 파시즘에 좀 더 침몰해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브맨의 구독을 취소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구독자지만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면 저는 그냥 끊어버릴 겁니다. 구독자를. 구독을 취소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서 인드라 버티고 있어요.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로서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브맨이 장황하게 떠드는데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결국 어준이 따위 F등급 음모론자들 특징이에요. 쭉쭉 나열만 하다가 끝나는 해결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렇고 결론이 없고, 예, 뭔가 증거도 없고 입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 이것과 이 영상과 저 영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리고 인드라 얘기했잖아. 73년에 로마 클럽 왜 그때 필요했냐. 그때는, 예?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형 황제이던 시절 아니야. 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3세계에는 경제개발 안 하고 너네 그냥 막시즘이나 하면서 개돼지로 살아. 응? 미국, 유럽, 러시아, 소련, 일본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빅터 로스차일드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3세계가 문제잖아. 어? 애새끼들을 많이 나니까, 애들을 많이 나니까 그 인구조절론이 왜 나왔냐. 어? 유럽, 일본, 미국, 소련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머지 애들을, 어? 근데 애새끼들이 많이 나니까 인구 통제하겠다.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건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분 황제도 아니야. 지금은 데이비 록펠러 시절이라고 이거를 지금 뭐 사이즈 페런과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음모론을 떠들어 대는데 로마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좀 해요. 로마 클럽이 뭔지, 로마 클럽이 왜 얘기했는지. 예? 로마 클럽이 멜더스 이론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때 왜 그렇게 로마 클럽이 떠들어 댔고 오늘날 그럼 로마 클럽이 계속 활성화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날 로마 클럽은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어. 예? 마치 이미 없어진 300인 위원회를 가지고서 험하게 떠드는 것과 무엇이 달라? 지금 세계 최고 구번 조직이 300인 위원회예요? 아니잖아. 라운드 테이블이야? 19세기 말엽에 있었던 라운드 테이블이야? 아니잖아. 근데 마치 지금이 세계 최고 정부 기구가 로마 클럽인 양 헛소리 하는 거잖아. 네? 로마 클럽이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입니까? 아니잖아. 아무 연결 없이 매개 없이 시대적인 어떠한 배경 없이 어떤 얘기가 있으면 이게 그 시대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가 상세하게 고찰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통용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냥 나열만 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없어. 주장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국뽕이지. 가짜뉴스고 근거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유튜브 통제? 노무현 방송 잘하네. 인드라는 유튜브 하지 못하잖아. 지금 영구 퇴출됐잖아. 문열이님 대만하면 트와이스 찌만 관심 있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딥스 파시즘은 사기다. 아무것도 얘기 못하는 이런 어준이식 F등급 음모론을 믿다 보면 인생이 망친다. 그 익명 게시판 가지 말라고 인드라 강조합니다. 인생 망친다. 그리고 고소당한다. 그 이은혜 그런 애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 노리고 있다고요. 떡밥 날린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서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소 고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인드라 자꾸 댓글은 비밀 댓글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어쨌든 그 익명 게시판 딥스 파시즘 같은 거 인생 망칩니다. 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어요. 맹꽁이 시파르보다 푸틴보다 반쪽 정원보다 문전비보다 반쪽 노맨보다 반쪽 아베보다 더 트라벨보다 더 사악한 놈들이 바로 당신 유튜브 음모론자들이에요. 디스파스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진짜 나쁜 사악한 애들이다. 내가 인드라 볼 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만 얘기하고 장보경, 이사벨, 재밌어요.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장보경이 단지 이사벨 그 여왕 얘기만 했다면, 이사벨라 여왕 얘기만 했다면,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당시에 영락제, 예? 환관 정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세종, 세조까지 이렇게 동서양을 같이 그 연대기적으로 다 같이 정리해주니까 얼마나 더 이 친구가 장보경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유튜브로 올린다.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장보경. 예, 이런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태평양이다 이거죠. 예? 지금 우리가 만주에 신경 쓸 때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다로 나가야 돼요. 인도태평양 300여 년에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브레진스키의 선배 맥킨더가 했던 기본적인 지정학이 대륙대 해양이에요. 일본이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때 그 국주의 일본 제국 일본 일제가 만일에 만주를 포기하고 해양을 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가정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는 어떤 국일본의 영국 귀족들이 많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도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는 점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인들에 갈게요. 세계화라는 것은 바다다, 바다. 구일본 어떤 전략상 그냥 당분간은 중국을 잊어도 됩니다. 비단길이 막혔으니까, 비단길이 막혔으니까, 초원길 비단길이 막혔잖아. 초원길은 러시아, 비단길은 중국 아니에요. 이거 막혔잖아. 바닷길을 뚫을 때예요.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동서양의 교역로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있었다고요. 러시아가 초원길, 비단길이 중국 아니에요. 이 두 길이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바닷길이라고. 이게 인도태평양이야. 우리가 중앙아시아하고 교류를 어떻게 해요? 바닷길로 가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안미 경세다. 그리고 이 노래 강조하잖아. 중국보다 더 아프리카 대륙이, 인도가, 남미 대륙 전체가 사는 게 신자유주의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10대 무역 대국이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데이비드 록펠러 덕분에, 록펠러 가문 덕분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2차 대전 때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선진국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롤모델입니다. 지금은 뭐 BTS나 손흥민처럼 유명해졌죠. 한마디 더 한다면 BTS의 군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잡아야 되죠. 손흥민은 군면제잖아요. 근데 이 연예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군 회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BTS가 군면제하는 건 저도 찬성이지만 단순히 BTS를 군면제해도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냥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다 BTS 찬성한다 해서 면제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 둘째도 이제 신체검 신검받고, 우리 조카도 이번에 7월달에 군대 가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저 군면제 분위기가 모병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인드라 강조하지만 징병제로 가야 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군복무 단축. 지금 18개월인데 인드라 30개월 군복무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13개월로 단축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13개월로 단축해야 되고 연함이 군대 가야 된다. 이스라엘이나 북유럽처럼 북유럽도 여성도 군대 가죠. 이스라엘도 군대 가듯이 대한민국 여성도 군대 가야 됩니다. 그리고 13개월로 군복무 단축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성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열이님, 디스 바이러스는 인드라 백신 1, 3차 접종하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부작용이 없고.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일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우스 모닝 차이나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가 요즘 인도네시아에 주목해야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나 촉각을 세워야 돼요. 터키, 인도네시아, 이집트, 칠레, 페루 이런 나라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씨가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BTS. 그 다음에 BTS가 이제 아시아 그 범죄. 근데 이 아시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상당수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이에요. 이렇게 찍는 이런 어떤 황인종 인종차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남미 사람들이에요. 흑인 친구들도 그렇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마름이 양반도 아닌 마름이 같은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양반보다 더한 양반 기득권을 가진 애가 마름이듯이 그 집사가 더 귀족보다 더 지독한 귀족의식을 갖듯이 지금 인드라 볼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위험하다. 미국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대우받는데 그 대우받는 게 실적인 혜택은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흑인의 소수들은 지금 출세도 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 흑인들은 대다수 백인처럼 혜택을 못 받죠. 출세하지 못하고 있죠. 본인의 능력 때문인데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그걸 대리배설할까요? 바로 자기보다 못한 족속이라고 여기는 아시아인을 깔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아시아인 테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방식은 백인, 과거에 소수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한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야 되느냐. 바이든 형의 BTS 초청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이든 형이 그렇게 BTS를 이렇게 만나서 아시안 테러 방지 이렇게 나눌수록 또 한편으로는 더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반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저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하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흑인 대다수가 출세하고 히스패닉 대다수가 출세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질 텐데 흑인 대다수와 히스패닉 대다수가 출세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고 LA 어떤 테러 그때 사태처럼 내가 못 살게 못는 것은 내 동네에 한인 슈퍼 차려가지고 떼돈 버는 놈 때문이다.
한인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할 거야? 좌이파쇼들이 지네들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거지. 그럼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아시안 테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유튜브 국뽕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인드라 캄차카 반도 얘기했더니 캄차카에서 화산이 발생했네요. 소박사, 그다음 암흑물질 이런 거 재밌죠? 인드라는 이런 것들 즐겨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CFR 번역했고요. 번역문에서 인드라가 이제 그 파파고의 번역문에 한 가지 의혹을 하면 왜 윤 프리전트 항상 윤 장관으로 번역합니까? 바꾸세요. 파파고. 윤 장관으로 왜 표현해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꼭 윤 장관으로 꼭 이렇게 오역을 합니까? 이거 좀 고치세요. 이방 파파고 담당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파고의 도움을 빌렸지만 인드라의 그 해체론적 그 번역, 해체 번역을 동원해서 약간 인드라가 몇 문장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2시 3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방송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면 인류를 위해서 지방선거 투표합시다.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안미 경세가 왜 중요한가? 왜 인도태평양이 중요한가? 비단길, 초원길이 아니라 바닷길이다. 초원길, 비단길이 막혔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물론 비단길도 뚫리고 바닷길도 뚫리고 초원길도 뚫리면 좋죠. 근데 이것들은 큰 그림에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결선제 안 되냐? 분단체제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유리함, 이득 때문이다.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한국도 결선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인드라 이웃인데 컴퓨터가 유난히 버벅거린다든지 이상현상이 생긴다면 국유본이 나한테 관심 좀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시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버티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세가 중요합니다. 평정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구변에 관심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사세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